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병원비 더 이상 못 내드려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68세 노은하는 손이 떨렸다. 병원 복도 한쪽 의자에 앉아있던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봉투 안에는 간암 사기, 수술 비용 2,200만 원 예상이라고 적힌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은하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렸다. 귓가에 울리던 딸의 말이 메아리처럼 남았다.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저도 애들 키우고 사업하느라 바빠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하는 강원도 속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었다. 30년 넘게 간이 해녀 교육장에서 강사로 일하며 평범하지만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 남편은 15년 전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혼자 세 아이를 키웠다. 첫째 윤호, 둘째 하영, 막내 진아. 셋 모두 성인이 되어 제 앞가림을 하고 있었다. 그중 윤호는 서울에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하영은 부산에서 SNS 쇼핑몰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막내 진아만이 속초에 남아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은하는 병원을 나와 천천히 포구 쪽으로 걸었다. 겨울 바다는 늘 차가웠지만 오늘따라 더욱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순간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속초항 재정비위원회. 은하는 잠시 멈칫하다가 전화를 받았다. 노은하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이 소유하신 항구 앞 폐창고와 주택지가 제3해양 관광지구 개발 사업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은 총 96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은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바람이 귀를 때리는데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96억입니다, 선생님. 보상 협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한 손에는 여명 6개월이라는 선고가, 다른 손에는 96억이라는 숫자가 들려 있었다. 은하는 천천히 바다를 바라보았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오늘처럼 바다가 이상하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확인해 봐야 할까? 은하는 결심했다. 보상금 이야기는 하지 않기로. 대신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말만 꺼내보기로 했다. 누가 끝까지 자신의 손을 잡는지, 누가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녀는 창밖의 겨울 바다를 보며 속삭였다. 내 인생 마지막 선택 이번만큼은 제대로 해야지. 은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부터 시작될 긴 여정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론 궁금하기도 했다. 과연 누가 진짜 가족인지, 누가 진짜 자식인지 알 수 있을까? 그녀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지막 용기를 내보기로 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쯤 은하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서울에 있는 첫째 아들 윤호에게. 서울 강북구에 있는 윤호의 요양원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은하가 도착했을 때 윤호는 직원들과 회의 중이었다. 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았다. 어머니, 오랜만이네요. 근데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은하는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윤호야, 엄마가 암이란다.
간암 사기래.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 2,200만 원 정도. 윤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어머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근데 요새 요양원 적자가 너무 심해서요. 직원 월급도 밀릴까봐 걱정이고 제가 대출도 막혔거든요. 은하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진심보다는 회피가 더 많이 보였다. 윤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일단 제가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도예요. 그는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 은하의 손에 쥐어주었다. 택시 타시고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도와드릴게요. 은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요양원을 나왔다. 손에 쥐어진 10만 원은 가볍기 짝이 없었다. 그 무게보다 더 가벼운 건 아들의 마음이었다. 은하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그녀는 생각했다. 윤호는 언제부터 저렇게 됐을까? 아들은 어릴 때 누구보다 착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시장을 다녔고 동생들을 잘 돌봐주던 아이였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는 자기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됐다. 은하는 천천히 일어나 부산행 기차를 탔다. 부산 해운대에 도착한 은하는 둘째 딸 하영의 아파트를 찾았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명품 가방들과 외제 가전제품이 눈에 들어왔다. 하영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다가 은하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다.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오늘 매출 그래프 대박인데. 엄마한테 보여줄 게 많아. 은하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영아,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하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노트북을 닫았다. 엄마, 암 수술은 국가 지원도 있잖아요. 건강보험 적용도 되고. 그리고 병원비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며칠 간병해야 하는데 지금 쇼핑몰 시즌이라 정말 바빠요. 은하는 다시 한번 말했다. 하영아, 그래도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대출 갚아야 하는 거 모르세요? 사업이라는 게 항상 위험한 거예요. 지금 잘못하면 다 무너져요. 은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영은 이미 다시 노트북을 켜고 업무에 몰두하고 있었다. 은하는 조용히 아파트를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눈물을 참았다. 이 아이의 마음도 이렇게 멀어졌구나. 은하는 속초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아이 모두 자신을 외면했다. 이제 남은 건 막내 진아뿐이었다. 은하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지막 희망을 품었다. 진아는 다를 거야. 속초의 좁은 골목 끝에 있는 진아의 문구점은 낡고 초라했다. 간판은 삐걱거렸고 안에는 손님보다 먼지가 더 많았다. 은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진아는 계산대 앞에서 스티커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와? 얼른 앉아. 진아는 어머니를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보리차를 건넸다. 은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아야,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암이래.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2,200만 원 정도. 진아는 2초도 고민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로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은하에게 내밀었다. 엄마,
일단 내가 가진 건 318만 원인데 당장 드릴게. 나중에 더 모아서 줄게. 은하는 깜짝 놀라 딸의 손을 잡았다. 진아야, 너도 힘들잖니. 문구점도 장사가 안 되는데 엄마가 아픈데 그게 왜 중요해? 진아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다. 어릴 때 엄마가 새벽마다 장사하면서 우리 셋 키운 거 다 기억해. 지금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은하는 순간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윤호와 하영에게서는 보지 못한 진심이 막내에게서 스며나왔다. 진아는 계속 말했다. 엄마, 나 은행 가서 대출 받아볼게. 신용 괜찮으니까 500만 원 정도는 나올 거야. 그리고 친구한테도 빌려볼게. 은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진아야, 고맙다. 그날 밤 은하는 진아의 문구점 2층 작은 방에서 잠을 잤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따뜻하게 느껴졌다. 은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맡겨야겠구나. 윤호는 겉으론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하영은 돈은 많았지만 어머니보다 사업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진아는 가진 것 없어도 진심을 다해 어머니를 걱정했다. 은하는 마음속 깊이 결심했다. 보상금은 진아에게 맡길 거야. 다음 날 은하는 진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초시청으로 향했다. 보상 협의를 마치고 은행에 돈을 예치했다. 정확한 금액은 96억 3천만 원. 은행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정도 금액이면 가족분들께서도 놀라시겠어요. 은하는 미소만 지었다. 아직은 말 안 할 겁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은하는 은행을 나와 바닷가를 걸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지, 누구와 함께할지 이미 결정됐다. 은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나 이제 곧 갈 것 같아. 그동안 혼자 고생했지?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은하는 천천히 진아의 문구점으로 돌아갔다. 며칠 후 우연히 윤호와 하영이 속초에 내려왔다. 윤호는 요양원 관련 세미나가 있었고 하영은 부산 거래처 미팅 후 들른 길이었다. 두 사람은 진아의 문구점 앞에서 마주쳤고 셋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은하도 함께 있었다. 카페는 조용했고 창밖으론 겨울 바다가 보였다. 윤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 수술은 어떻게 됐어요? 병원 다녀오셨어요?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녀왔어. 천천히 준비하고 있어. 하영도 거들었다. 엄마, 국가 지원 신청하셨어요? 은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카페 옆자리에 앉아있던 지인이 은하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은하 선생님, 항구개발 보상금 받으셨다면서요? 거의 100억이라던데요. 대박 났네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얼어붙었다. 윤호와 하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하영은 얼음처럼 굳은 얼굴로 물었다. 엄마, 정말이야? 보상금을 받았다고? 우리한테 왜 말 안 했어? 윤호도 흥분된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수술비 없다는 말도 다 거짓이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은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윤호의 얼굴에 분노가 올라왔다. 엄마는 우릴 시험한 거야? 진짜 돈이 필요한 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고민했는데. 은하는 조용히 말했다. 고민? 윤호야, 너는 나한테 10만 원 줬어. 하영아, 너는 사업이 바빠서 못 도와준다고 했지. 하영은 변명하듯 말했다. 엄마, 그건 그때 상황이 뭐가 달라. 진아는 가진 것 다 내놨어. 윤호는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 설마 진아한테 다 주는 건 아니겠지? 은하는 진아의 손을 잡았다. 진아에게 맡길 거다. 하영은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엄마, 이건 가족을 갈라놓는 일이야. 윤호는 바로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진 것 같은데 법적으로 후견인 신청해야겠어. 변호사 알아봐야겠네. 은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는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이나 받으려고 했겠지. 하지만 나는 마지막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야. 은하는 카페를 나왔다. 진아도 어머니를 따라 나왔다. 윤호와 하영은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카페 밖에서 은하는 진아에게 말했다. 진아야, 엄마가 이기적인 것 같니? 진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엄마는 옳은 일 한 거야. 은하는 변호사 김도경을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의 내용은 명확했다. 전 재산 96억 중 40억은 노은아 장학의료재단 설립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막내딸 노진아에게 상속한다. 친구이자 동료 해녀인 강선희에게는 2억을 지원한다. 첫째 윤호와 둘째 하영은 상속에서 배제하되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진아의 판단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읽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이 결정 확실하신 거죠?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벌이 아니라 기회예요. 은하는 이후 바닷가 작은 민박에서 마지막 겨울을 보냈다. 진아는 밤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며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나 재단 잘 만들게. 엄마 이름 절대 흐리지 않을게. 은하는 지친 미소로 대답했다. 진아야, 내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그 겨울은 춥지만 따뜻했다. 은하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후, 은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진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엄마, 편히 쉬세요. 제가 잘할게요. 은하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웃고 있었다. 장례식에는 윤호와 하영도 왔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다. 윤호는 유골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엄마,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못 도와드렸을까? 하영도 흐느꼈다.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었는데. 진아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유언에 여러분을 미워하지 말라고 했어. 천천히라도 달라질 거라고 믿으셨대. 윤호와 하영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날 이후 진아는 재단을 설립하고 속초의 어려운 학생들과 환자들을 도왔다. 윤호는 요양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고
하영도 SNS 사업을 줄이고 다시 소박한 삶을 시작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변해갔다. 3년 후 윤호와 하영은 조심스레 진아를 찾아왔다. 진아야, 우리 조금이나마 다시 시작하고 싶다. 진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엄마도 그걸 원했을 거야. 그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일정한 금액을 건네며 덧붙였다. 받아. 대신 다시는 누군가의 마음을 시험하는 선택을 만들지 마. 윤호와 하영은 눈물을 흘렸다. 고맙다, 진아야. 우리 정말 바보였어.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바람이 잔잔히 불어왔다. 은하가 사랑했던 그 겨울의 바람이었다. 진아는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 제가 잘하고 있죠? 바람이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마치 은하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진아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이 늘 함께하고 있었다. 속초의 겨울 바다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진아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녀는 오늘도 재단 일을 하며 어머니의 이름을 빛내고 있었다.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오른쪽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